안녕하세요. 저는 강순희입니다. 63살이죠. 평생을 남편 뒷바라지하며 살아온 평범한 아내였습니다. 35년간 양호교사로 일했고 작년에 정년퇴직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제 남편이 저보다 35살이나 어린 신규 교사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것도 제자를 상대로요. 남편은 초등학교 교장이었거든요. 42년간 교직에 몸담았던 사람이 말이죠. 올해 2월에 정년퇴직했는데 퇴직금이 1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그 여자에게 줄 계획이었어요. 카페 창업 자금으로요. 처음엔 그냥 참으려고 했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하지만 그 여자가 제 친구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더군요. 아주머니는 이제 할머니인데 교장 선생님은 아직 젊으시잖아요. 그 순간 뭔가가 딱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35년 동안 참고 살았던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죠. 하지만 그냥 당하고만 있을 제가 아니었습니다. 양호교사로 35년간 일하면서 쌓은 인맥과 경험이 있었거든요. 아이들 문제도 해결하고 학부모들과도 소통하고 교육청 일도 도맡아 했던 경험이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이번엔 제가 나서겠다고요. 남편과 그 여자가 저에게 어떤 짓을 했는지 정확히 갚아주겠다고 말이에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어떻게 배신한 남편과 그 여자에게 완벽한 복수를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년퇴직금 1억 2천만 원을 토해내게 만든 과정부터 그들이 어떻게 몰락했는지까지요. 아마 듣다 보시면 속이 뻥 뚫리실 겁니다. 제가 35년간 참고 살았던 만큼 복수도 치밀하고 완벽했거든요. 그럼 이제 시작해 볼까요? 작년 9월 어느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평소보다 일찍 집에 왔는데 남편이 없더라고요. 이상했죠. 요즘 퇴직 준비로 바쁘다고 하면서도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았거든요. 핸드폰을 걸어봤는데 받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남편이 호텔에서 그 여자와 함께 있다는 걸요. 며칠 후 우연히 알게 됐습니다. 남편 동료의 부인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순이야, 혹시 민수 씨가 요즘 어디 다니는 곳 있니? 목소리에 뭔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죠. 왜요? 무슨 일이라도? 글쎄. 어제 시내 호텔에서 봤는데 젊은 여교사랑 함께 있더라고.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전화기가 떨어질 뻔했어요. 누구요? 박지은이라고 신규 교사. 순이야, 괜찮아? 박지은. 남편이 종종 언급했던 이름이었습니다. 요즘 젊은 교사들 중에 똘똘한 애가 하나 있어. 지은이가 연구 수업을 정말 잘한다더라. 그런 식으로 자주 칭찬했었죠. 그때는 그냥 후배를 아끼는 마음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날 밤 남편이 들어왔을 때 제대로 쳐다봤습니다. 평소보다 말수가 적었어요. 샤워를 하는 시간도 길었고 핸드폰을 계속 확인했죠. 새로 산 셔츠를 입고 있었는데 제가 사준 게 아니었습니다. 그 셔츠 어디서 샀어? 아, 이거? 백화점에서 그냥. 거짓말이었어요. 남편은 평생 백화점에서 쇼핑해 본 적이 없거든요. 항상 제가 사다 주거나 마트에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날부터 남편을 유심히 지켜봤어요. 핸드폰을 뒤집어 놓고 다니기 시작했죠. 화장실 갈 때도 들고 갔습니다. 씻을 때도 욕실 문 앞에 놔두고요. 무엇보다 제게 관심이 없어졌어요. 예전엔 오늘 뭐 했어? 정도는 물었는데 이젠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마주 앉아 밥을 먹어도 핸드폰만 보고 있었죠. 2주쯤 지났을 때였어요. 확실한 증거를 잡았습니다. 남편이 샤워하러 들어간 사이 핸드폰을 몰래 봤어요. 카카오톡 메시지가 와 있더라고요. 오빠 오늘도 고마웠어요. 내일 또 만나요. 보낸 사람은 지은이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어요. 더 올려서 봤더니 믿을 수 없는 대화들이 오갔더라고요. 퇴직하면 정말 같이 살 수 있어요? 그럼 내가 언제 거짓말했어? 퇴직금으로 카페 하는 거 정말 괜찮아요? 걱정 말어, 다 준비해 줄게. 더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거든요. 그날 밤 잠을 못 이뤘어요. 35년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멍하니 지냈어요. 남편은 여전히 아무렇지 않은 듯 행동했죠. 오히려 예전보다 더 친절했습니다. 죄책감 때문이었을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친구 영자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순이야, 너 괜찮아? 목소리가 이상했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글쎄, 오늘 미용실에서 이상한 얘기를 들었거든. 영자의 말에 따르면 미용실에서 젊은 여자들이 수근거리더래요. 우리 학교 박지은 선생님 알지? 아, 교장이랑 사귀는? 맞아, 곧 교장 부인 된다며? 아이고, 나이 차이가 얼마나 나는데. 그래도 교장 부인이면 좋잖아. 그리고 퇴직금도 많을 거고. 듣고 있던 영자가 너무 화가 나서 그 자리를 벗어났다고 하더라고요.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35년 동안 남편을 뒷바라지한 제가 바보였나 싶었죠. 그런데 정말 화가 났던 건 따로 있었어요. 일주일 후 우연히 들은 음성 메시지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남편이 또 늦게 들어왔어요. 오늘 교육청에 볼 일이 있어서. 거짓말이었겠죠. 화가 나서 남편 핸드폰을 다시 봤습니다. 이번엔 음성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지은이가 친구에게 보낸 거였는데 실수로 남편에게 전송된 것 같았어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언니, 나 진짜 대박이야. 교장이 퇴직금 다 나한테 줄 거래. 카페 하라고. 그리고 그 할머니도 곧 버릴 거래. 나이 차이 너무 나서 창피하다나 뭐래. 할머니가 뭘 할 수 있겠어? 그냥 조용히 이혼해 줄 거야. 그 순간 뭔가 딱 끊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35년 동안 참고 살았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감정도 올라왔어요. 분노였습니다. 차가운 분노가 온몸에 퍼졌죠. 할머니가 뭘 할 수 있겠어?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정말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할머니일까요? 35년간 교직에 몸담으면서 쌓아온 모든 경험과 인맥이 헛것일까요? 아니었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었어요. 그날 밤부터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일기장을 꺼내서 남편과 지은의 행동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어디서 만나는지,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 무슨 계획을 세우는지 모두요. 양호교사 35년 경력이 헛되지 않더라고요. 아이들 문제를 해결할 때 늘 체계적으로 접근했거든요.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단계별로 실행하는 거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문제 남편의 불륜과 재산 탈취 시도. 목표 완벽한 복수와 정당한 대가받기. 방법 치밀한 계획과 체계적 실행. 첫 번째로 한 일은 변호사를 만나는 거였어요. 교직 시절 알고 지내던 학부모 중에 변호사가 있었거든요. 김 변호사님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순희 선생님, 이건 확실한 불륜이고 재산상 손해도 명확하네요.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적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어요.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되는지, 남편의 퇴직금은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지요. 두 번째로 한 일은 증거 수집이었습니다. 남편 핸드폰을 계속 모니터링했어요. 대화 내용을 사진으로 찍어두고 음성 메시지도 녹음해뒀죠. 남편이 지은과 만나는 장소도 파악했습니다. 주로 시내 호텔이었어요. 김 변호사님 조언으로 사립탐정도 고용했습니다. 불륜 현장 사진과 동영상이 필요했거든요. 사립탐정 박 씨는 베테랑이었어요. 선생님, 요즘 이런 사건이 정말 많습니다. 걱정 마세요. 확실한 증거 잡아드릴게요. 일주일 후 박 씨가 가져온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남편과 지은이 호텔에 들어가는 모습, 나오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거든요. 날짜와 시간까지 정확했고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세 번째로 시작한 게 인맥 활용이었어요. 35년간 교직 생활하면서 만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교육청 공무원, 각 학교 교장과 교감들, 학부모 대표들, 언론사 기자들까지요. 먼저 교육청 감사실에 있는 후배 정 선생을 만났어요. 선배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아, 지은아. 잘 지내고 있어. 정 선생에게 상황을 조심스럽게 털어놨어요.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선배님, 너무 속상하셨겠어요. 정 선생이 조언해줬습니다. 선배님, 교장이 법인카드 사적 사용했다면 이건 명백한 비리예요. 증거만 있으면 감사 대상이 됩니다.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고민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실수를 했습니다. 집에 와서 가방을 아무렇게나 던져놨는데 카드 명세서가 떨어져 나왔어요.
확인해 보니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호텔비만 벌써 1,8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월 300만 원씩 6개월 동안요. 이걸 보고 확신했어요. 남편이 얼마나 큰 실수를 하고 있는지를요. 법인카드 사적 사용은 명백한 비리입니다. 더군다나 불륜을 위해 사용했다면 가중처벌 대상이에요. 퇴직금 환수는 물론이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거든요. 이 명세서를 복사해서 김 변호사님께 가져갔어요. 이거면 완벽한 증거입니다. 횡령 혐의로 고발도 가능해요. 본격적인 복수 계획이 시작된 거죠. 네 번째로 한 일은 지은에 대한 정보 수집이었어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고 했잖아요. 지은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약점이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교직 인맥을 통해서요. 알고 보니 지은이라는 여자 처음부터 계산적이었어요. 대학 때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으면서도 명품 가방을 들고 다녔다더라고요. 전 남자친구들도 모두 경제력 있는 사람들이었고요. 임용 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엔 교감 선생님께 잘 보이려고 했는데 교장이 더 권력이 있다는 걸 알고는 바로 타겟을 바꿨어요. 동료 교사들 사이에서도 평판이 좋지 않았습니다. 지은이는 일은 안 하고 아부만 잘해. 승진 욕심만 많고 아이들에겐 관심 없어. 그런 얘기들이 돌고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지은이 이미 카페 창업 준비를 끝냈다는 거였어요. 강남 카페 권리금 8천만 원을 남편 퇴직금으로 내기로 하고 인테리어까지 완료한 상태였습니다. 남편은 퇴직도 하기 전에 벌써 퇴직금 대출 보증을 서줬더라고요. 지은이 명의로요. 정말 한심하다. 그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28살 여자애한테 완전히 놀아나고 있는 거죠. 65살 먹은 사람이 말이에요. 이쯤 되니까 분노보다는 차가운 계산이 앞섰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제가 손해를 보거든요. 냉정하게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했어요. 5번째로 시작한 게 동맹 구축이었습니다. 혼자서는 한계가 있으니까 도움을 받을 사람들을 만났어요. 첫 번째는 교육청 내부 사람들이었어요. 감사실 정 선생 외에도 인사과 총무과에 아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이분들께 상황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선배님,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교육자로서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모두들 분노해 하더라고요. 두 번째는 언론사 기자였어요. 교육 담당 기자와는 오래 알고 지냈거든요. 각종 교육 현안에 대해 자료도 제공하고 인터뷰도 해주고 그랬었어요. 기자에게 상황을 설명했더니 눈을 번뜩이더라고요. 선생님, 이거 정말 큰 이슈가 될 것 같은데요. 교장의 제자 불륜이라니. 하지만 아직은 보도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 연락드릴게요. 타이밍이 중요했거든요. 세 번째는 학부모들이었어요. 지은이 담임하고 있는 학급 학부모들 중에 아는 분들이 있었어요. 이분들께 조심스럽게 접근했습니다. 혹시 요즘 담임 선생님 어떠세요? 수업은 하시는데 뭔가 마음이 다른 곳에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보다 다른 일에 더 신경 쓰시는 것 같고요. 학부모들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고 있었어요. 네 번째는 다른 교직원들이었습니다. 지은 때문에 승진해서 밀려난 동료 교사들이 있었거든요. 이분들의 속마음을 들어봤어요. 지은이가 왜 갑자기 교장님 총애를 받는지 모르겠어. 연구 수업 기회도 혼자 다 가져가고. 뭔가 이상하긴 해. 이미 의심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제가 할 일은 그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주는 것뿐이었죠. 여섯 번째는 전문가 그룹 구성이었어요. 변호사는 이미 있었고 회계사와 부동산 중개업자도 섭외했습니다. 남편의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고 법적 대응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모든 준비가 끝났을 때 느낌은 이상했어요. 35년 동안 남편을 위해 뒤에서 조용히 일했던 제가 이제는 남편을 상대로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니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제가 먼저 배신한 게 아니거든요. 35년 결혼 생활을 먼저 포기한 것도 남편이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저에게도 자존심이 있다는 거였어요. 할머니가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한 그 말을 절대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보여주겠어요. 할머니가 뭘 할 수 있는지 말이에요. 12월 들어서면서 본격적인 1차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교육청 감사실에 익명으로 신고를 넣었어요. 초등학교 강민수 교장의 법인카드 사적 사용 의혹이라는 제목으로요. 남편의 카드 사용 명세서 사본과 함께 호텔 이용 내역을 상세히 정리해서 제출했습니다.
날짜, 금액, 장소까지 모두 정확했어요. 동시에 지은에 대한 신고도 함께 넣었습니다. 신규 교사 박지은의 특혜 의혹 및 부적절한 관계라는 내용이었어요. 지은이 받은 특혜들을 나열했더니 정말 많더라고요. 1학년 담임 배정 신규 교사는 보통 고학년 담당. 연구 수업 기회 독점 3년간 5번. 각종 연수 우선 추천. 평가에서 우수 등급 동료들은 보통 등급. 학급 배정에서 우수 학부모 자녀들 집중. 이 모든 게 교장 권한으로 이뤄진 거였어요. 명백한 특혜였죠. 신고를 넣고 이틀 후 교육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신고 내용에 대해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남편은 아직 모르고 있었어요. 평소처럼 지은과 만나고 퇴직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학교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제가 학부모들에게 조심스럽게 흘린 이야기들이 퍼지기 시작한 거죠. 혹시 교장 선생님이 젊은 선생님이랑 에이 설마 그런 일이. 하지만 요즘 너무 자주 같이 다니시더라. 처음엔 반신반의했던 사람들이 점점 확신을 갖기 시작했어요. 증거들이 하나씩 나타나니까요. 남편과 지은이 함께 호텔 주차장에서 나오는 사진이 학부모 단체 채팅방에 올라왔습니다. 우연히 찍힌 건데 이게 뭘까요? 라는 멘트와 함께요. 물론 사립탐정 박 씨가 찍은 사진이었죠. 제가 학부모 중 한 명에게 우연히 발견했다며 전달한 거였어요. 그 사진이 퍼지는 속도는 놀라웠습니다. 하루 만에 학교 전체가 알게 됐어요. 학부모들의 반응은 예상했던 것보다 더 격렬했어요. 교장이 제자와 그런 관계라니. 우리 아이들 교육은 누가 책임져? 당장 교체해야 해. 특히 지은이 담임하고 있는 학급 학부모들이 가장 화를 냈습니다. 저런 선생님이 우리 아이를 가르친다고? 집단 항의가 시작됐어요. 학부모 대표들이 교장실로 몰려가서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남편은 완전히 당황했어요. 그런 사실 없습니다. 단순한 오해입니다. 하지만 증거 사진까지 있는 상황에서 변명이 통할 리 없었죠. 지은도 마찬가지였어요. 동료 교사들의 시선이 달라졌거든요. 진짜 교장이랑 그런 사이야? 어쩐지 요즘 특혜를 많이 받더라. 지은이는 처음엔 당당하게 부인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냥 업무상 만난 거죠. 하지만 증거들이 계속 나오니까 변명이 궁해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교육청 감사가 시작된 거였어요. 감사팀이 학교에 와서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전부 검토하고 인사 관련 서류들도 점검했어요. 지은의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했죠. 남편은 이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나 봐요. 집에 와서 계속 전화 통화를 하더라고요.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 같았어요. 여보 무슨 일이야? 제가 물어봤을 때 남편의 표정은 창백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학교 일로 감사를 받게 됐어. 감사? 무슨 감사? 법인카드 사용에 대한 거야. 별일 아닐 거야. 거짓말이었죠. 남편도 이제 뭔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감지한 거예요. 그날 밤 남편이 지은과 긴 통화를 했어요. 목소리가 높아졌다가 낮아졌다가 했습니다. 지금은 조용히 있어야 해. 만나는 것도 잠시 자제하자. 그런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교육청 감사는 시작됐고 학부모들의 항의도 계속되고 있었거든요. 며칠 후 더 큰 일이 터졌어요. 지은의 카페 창업 계획이 알려진 거였죠. 학부모 중 한 분이 우연히 그 카페 인테리어 현장을 봤대요. 박지은 선생님이 거기서 업체 사람들과 회의하고 있더라고요. 선생님이 카페를 해요? 네, 권리금만 8천만 원이래요. 이 소식이 퍼지자 모든 게 연결됐어요. 신규 교사가 어떻게 8천만 원을 마련했지? 교장 퇴직금이 1억 2천만 원인데. 설마 그걸로? 추측들이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교육청 감사팀도 이 정보를 입수했어요. 지은의 카페 창업 자금 출처를 조사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남편이 지은 명의로 대출 보증을 섰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아직 퇴직도 안 한 상황에서 퇴직금을 담보로 보증을 선 거예요. 이건 명백한 문제였어요. 공무원이 퇴직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기로 약속한 거거든요. 남편의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습니다. 집에서도 계속 전화만 받고 밥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담배도 하루에 2갑씩 피우더라고요. 지은과의 만남도 줄어들었어요. 서로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았죠.
그런데 제가 이때 묘수를 뒀어요. 오히려 남편을 위로하는 척 했거든요. 여보,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별일 아닐 거야. 감사도 금방 끝날 테고. 퇴직까지 얼마 안 남았잖아. 남편이 의외라는 듯 저를 봤어요. 고마워, 여보. 내가 요즘 예민했나 봐. 괜찮아. 평생 교직 생활하면서 이런 일 한두 번쯤은 있을 수 있지. 남편을 안심시키는 동시에 정보도 캐냈어요. 그런데 그 박지은 선생님은 괜찮아? 신규 교사인데 영향 받을 것 같은데. 지은이도 걱정이 많아. 괜히 연루됐다고. 그래도 선생님이 잘 보살펴 주시겠지?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전히 지은을 보호하려는 마음이 있다는 걸 확인했죠. 이때 저는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1차 공격으로 혼란을 만들었으니 이제 더 강한 공격을 가할 차례였거든요. 교육청 감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 사이에 결정적인 증거들을 더 확보해야 했습니다. 사립탐정 박 씨에게 더 구체적인 임무를 줬어요. 남편과 지은의 모든 만남을 기록해 주세요. 대화 내용까지요. 선생님, 그러려면 도청 장치가 필요한데. 법적 문제 없는 선에서 해주세요. 박 씨가 며칠 후 가져온 자료는 충격적이었어요. 남편과 지은의 대화 내용이 녹음되어 있었거든요. 감사만 지나가면 괜찮을 거야. 퇴직금은 걱정 말어. 약속한 대로 다 줄게. 카페 잘 되면 우리 같이 운영하자. 순이는 이혼 합의해 줄 거야. 별 문제 없어. 들으면서 온몸이 떨렸어요. 저를 완전히 바보로 아는 거였죠. 더 충격적인 건 지은의 말이었어요. 오빠, 정말 그 할머니랑 이혼해 줄 거죠? 할머니가 저한테 뭐라고 할까봐 무서워요. 근데 오빠가 지켜주실 거잖아요? 당연하지. 내가 다 처리할게. 넌 걱정 말고 카페 준비나 해. 아직도 저를 할머니라고 부르고 있었어요. 28살 여자애가 63살 여자를 할머니라고 부르는 게 그렇게 당연한가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분노와 모멸감이 교차했죠. 하지만 동시에 더 확실해졌어요. 이 사람들에게 정확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겠다고요. 다음 날부터 2차 공격을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치밀하고 강력한 공격이었어요. 먼저 언론사 기자에게 연락했어요. 기자님, 이제 보도 준비해도 될 것 같아요. 정말요? 증거는 충분해요? 네, 완벽합니다. 기자가 제가 준비한 자료들을 검토했어요. 호텔 출입사진, 법인카드 사용 내역, 대화 녹음 파일, 카페 창업 관련 서류들까지요. 이거면 충분히 기사화할 수 있겠네요. 언제 보도할까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타이밍이 중요거든요. 제가 노린 타이밍은 남편의 정년퇴직 기념식이었어요. 2월 말에 있을 예정이었거든요. 교육계 인사들이 모두 모이는 자리에서 터뜨리려고 했어요. 그래야 임팩트가 클 테니까요. 그 전에 해야 할 일들이 더 있었어요. 남편과 지은 사이를 더 벌려놓는 일이었죠. 심리전을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의심하도록 만들었어요. 먼저 지은에게 접근했어요. 지은의 친구를 통해서였죠. 그 친구에게 이런 말을 전달하게 했어요. 지은이 조심해야 할 것 같아. 교장이 자기만 빠지려고 지은이를 희생양으로 만들 계획이래. 거짓말이었지만 효과는 있었어요. 지은이 불안해하기 시작했거든요. 남편에게도 비슷한 방법을 썼어요. 남편의 동료를 통해 이런 소문을 흘렸죠. 지은이가 다른 남자와도 만난다더라. 실제로 그런 사진도 만들었어요. 지은이 남자친구와 함께 있는 옛날 사진을 구해서 최근에 찍힌 것처럼 조작했거든요. 남편이 그 사진을 보고 질투하더라고요. 지은에게 따지기 시작했어요. 너 다른 남자 만나냐? 아니에요, 오빠.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럼 이 사진은 뭐야? 두 사람이 싸우는 소리를 몰래 녹음까지 했어요. 나중에 쓸 일이 있을 것 같아서요. 이런 식으로 두 사람의 관계에 균열을 만들었습니다. 서로 의심하게 만들고 스트레스를 가중시켰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다른 증거들도 계속 수집했어요. 지은의 과거 이력을 더 파헤쳤죠. 알고 보니 지은이 대학 시절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교수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학점을 받았다는 소문이 있었거든요. 그 교수를 찾아가서 확인해 봤더니 사실이었어요. 그 학생 참 영리하더라고요. 성적은 별로였는데 다른 방법을 썼죠. 이런 정보들을 계속 축적했어요.
지은이 얼마나 계산적인 여자인지 보여주는 증거들이었거든요. 남편 쪽 정보도 더 파헤쳤어요. 법인카드 사용 외에 다른 비리는 없는지 확인했죠. 교육청 인맥을 통해 알아보니 더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학교 예산 집행 과정에서의 특혜, 인사 발령에서의 청탁, 각종 업체 선정 과정에서의 특혜. 남편이 42년 교직 생활 동안 쌓아온 비리들이 줄줄이 나왔어요. 지은과의 분류는 빙산의 일각이었던 거죠. 1월 말쯤 되니까 교육청 감사 결과가 나왔어요.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법인카드 사적 사용 명백한 비리 확인. 박지은 특혜 제공 교장 권한 남용 확인. 기타 비리들 추가 조사 필요. 남편에게 징계위원회 회부 통보가 왔어요. 퇴직금 환수와 형사고발까지 검토 중이라고 했죠. 지은에게도 교사 자격 취소 검토 통보가 갔어요. 부적절한 관계를 통한 특혜 수혜가 인정됐거든요. 이때 남편의 반응이 재미있었어요.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됐죠. 이럴 리가 없어. 누가 신고한 거야? 증거가 이렇게 완벽할 리가 없는데. 지은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빠 어떻게 하죠? 교사 자격 취소되면 저는 어떻게 살아요? 두 사람이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실수한 거 아니야? 저는 조심했는데요. 오빠가 너무 대놓고 했잖아요.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했죠. 이때 제가 또 한 번 묘수를 뒀어요. 남편에게 다가가서 위로해줬거든요. 여보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뭐? 도와준다고? 응. 나도 35년간 교직에 있었잖아. 인맥이 있어. 혹시 징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알아볼게. 남편이 깜짝 놀랐어요. 자기를 도와주겠다는 아내의 말에요. 정말? 고마워 여보. 내가 너한테 미안했어. 괜찮아. 부부잖아. 하지만 속으로는 웃고 있었어요. 이제 남편이 완전히 제 손안에 있다는 걸 확신했거든요. 지은에게도 비슷한 접근을 했어요. 지은의 어머니를 통해서였죠. 어머님, 지은이가 많이 힘들어 하던데요. 네, 선생님. 우리 지은이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괜찮으실 거예요.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정말요? 고맙습니다. 지은의 어머니는 제가 남편의 아내라는 걸 몰랐어요. 그냥 선배 교사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죠. 이렇게 해서 두 사람 모두 저를 믿게 만들었어요. 자기들을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했죠.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였어요. 이제 마지막 결정타를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2월이 되면서 남편의 정년퇴직 기념식 준비가 시작됐어요. 교육청에서 주최하는 큰 행사였죠. 300명이 넘는 교육계 인사들이 참석할 예정이었어요. 교육감, 교육청 간부들, 각 학교 교장들, 원로 교육자들까지요. 남편은 42년 교직 생활의 마무리를 축하받는 자리였죠. 하지만 저에게는 완벽한 복수의 무대였어요. 기념식 일주일 전에 마지막 준비를 마쳤어요. 언론사 기자와 최종 조율을 했죠. 기념식 당일에 보도할 거예요? 네, 오후 뉴스에 나갈 예정입니다. 영상 자료도 준비됐나요? 네, 호텔 출입 장면, 대화 녹음 파일 모두요. 모든 준비가 완료됐어요. 이제 마지막 날만 기다리면 됐죠. 그런데 그 일주일 동안 남편과 지은의 관계가 더욱 악화됐어요. 서로를 의심하고 비난하기 시작했거든요. 이 모든 게 내 때문이야. 제 때문이요? 오빠가 조심하지 않아서 그런 거죠. 처음부터 이 일이 위험하다고 했잖아. 그때는 괜찮다고 하셨잖아요. 두 사람의 사랑은 이미 끝나 있었어요. 위기 상황에서 서로를 보호하기보다는 책임을 떠넘기기 바빴죠. 드디어 2월 28일 정년퇴직 기념식 당일이 됐어요. 저도 남편과 함께 참석했습니다. 회장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어요. 남편의 42년 교직 생활을 축하하러 온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그들은 몰랐어요. 곧 벌어질 일을요. 기념식이 시작되고 남편이 무대에 올라갔을 때 저는 준비된 USB를 행사 담당자에게 전달했어요. 교장 선생님이 준비하신 특별 영상이라고 하시네요. 담당자가 의심 없이 받아서 프로젝터에 연결했어요. 남편이 인사말을 마치고 그럼 마지막으로 특별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화면에 나타난 건 그가 예상한 영상이 아니었어요. 호텔에서 지은과 함께 나오는 남편의 모습이 대형 스크린에 떴습니다. 선명한 화질로요. 회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300명의 사람들이 모두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봤죠. 이어서 나온 건 녹음된 대화였어요. 퇴직금으로 카페 해. 순이는 이혼 합의해 줄 거야. 남편의 목소리가 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이게 뭐야? 누가 이런 걸? 하지만 이미 늦었죠. 모든 게 공개됐으니까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마이크를 잡았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강민수 교장의 아내 강순희입니다. 회장이 더욱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죠. 35년간 남편을 내조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제자와 불륜을 저지르고 퇴직금으로 그 여자의 카페 창업을 도와주려 했어요. 남편이 소리쳤어요. 순이야, 이건 너무하잖아.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35년 동안 당신이 저에게 한 건 너무하지 않았나요? 회장에서 웅성거림이 시작됐어요. 교장이 제자와 퇴직금을 다른 여자에게 35년 결혼 생활을 교육감이 황급히 무대로 올라왔어요. 일단 행사를 중단하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지막 말을 했어요. 교육자로서 35년간 아이들을 가르치신 분이 제자를 성적 대상으로 보고 아내를 배신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교육자의 모습일까요? 회장이 완전히 술렁였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기자들이 몰려들었죠. 남편은 무대에서 내려와 저에게 다가왔어요. 너 미쳤어? 이렇게까지 할 거야? 할머니가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했던 그 말 기억하세요?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날 오후 뉴스에 이 사건이 톱뉴스로 나갔어요. 교장의 제자 불륜 퇴직금으로 카페 창업 지원이라는 제목으로요. 전국이 뒤집어졌습니다. 교육자의 윤리에 대한 논란이 일어났죠. 남편은 그날로 모든 사회적 관계가 끊어졌어요. 42년 교직 생활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거죠. 지은도 마찬가지였어요. 교사 자격 취소가 확정됐고 카페 창업도 무산됐어요. 더 중요한 건 두 사람의 관계도 완전히 끝났다는 거예요. 위기 상황에서 서로를 원망하기 시작했거든요. 이 모든 게 당신 때문이야. 할아버지가 조심했어야죠. 지은이 남편을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남편의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3월부터는 진짜 지옥이 시작됐어요. 남편에게는 말이죠. 교육청에서 최종 징계 결과가 나왔습니다. 퇴직금 전액 환수 1억 2천만 원. 공무원 연금 50% 삭감 월 220만 원에서 110만 원으로. 형사고발 횡령 및 직권남용. 지은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교사 자격 영구 취소. 특혜로 받은 모든 혜택 환수. 공무원 연금 수급권 박탈. 저는 이때 위자료 소송을 시작했어요. 김 변호사님과 함께 완벽하게 준비한 소송이었죠. 순희 선생님, 이 정도 증거면 위자료 5천만 원은 받을 수 있어요. 재산 분할도 8대2로 가능할 것 같고요. 소송 과정에서 남편의 모든 비리가 더 드러났어요. 42년간 쌓아온 부정부패가 줄줄이 나온 거죠. 언론의 관심도 계속됐어요. 교육자의 윤리 실종이라는 제목으로 연일 보도됐죠. 남편은 집에서도 못 나가게 됐어요. 어딜 가도 손가락질 받으니까요. 저 사람이 그 불륜 교장이야. 35년 결혼 생활을 배신한 이웃들의 시선도 차가웠어요. 택배 아저씨까지 그 양반 집이죠? 라고 물어볼 정도였어요. 남편의 동기들과 제자들도 모두 등을 돌렸어요. 우리가 존경했던 선생님이 이런 사람이었다니. 정말 실망스럽다. 42년간 쌓아온 모든 인간관계가 하루아침에 무너졌죠. 4월에는 더 큰 일이 터졌어요. 지은이 남편을 완전히 버린 거예요. 이제 끝이에요. 더 이상 만날 이유가 없어요. 할아버지는 이제 가난하고 늙은 사람일 뿐이잖아요. 지은이 다른 남자와 만나기 시작했다는 소문도 돌았어요. 경제력 있는 남자였죠. 남편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내가 뭘 위해 이 모든 걸 잃었나. 하지만 이미 늦었죠. 되돌릴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5월에 위자료 소송에서 제가 승리했어요. 위자료 5천만 원 재산 분할 8대2로 판결이 났죠. 남편이 가진 모든 재산의 80%가 제 것이 됐어요. 아파트도 적금도 퇴직금도 모두요. 물론 퇴직금은 이미 환수됐지만 그것도 제가 받을 수 있었어요. 남편 명의로 환수된 돈이니까요. 남편은 이제 정말 빈털터리가 됐어요. 월 110만 원의 연금만으로 살아야 하는 신세가 됐죠.
집도 잃었어요. 재산 분할로 제 것이 됐거든요. 남편은 고시원으로 이사했어요. 월 40만 원짜리 작은 방이었죠. 그 모습을 보면서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35년을 함께 산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남편이 먼저 배신했고 저를 할머니라고 부르며 무시했거든요. 6월쯤 되니까 남편의 몰락이 완전해졌어요. 지은은 이미 새로운 남자와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고 남편은 혼자 고시원에서 폐인이 돼가고 있었죠. 가끔 마트에서 남편을 봤어요. 할인 상품만 골라서 사는 모습이 초라했죠. 한때는 교장이라는 권위를 자랑했던 사람이 이제는 고시원에서 라면 끓여 먹으며 사는 신세가 됐어요. 제자들이 찾아오는 일도 없었어요. 모두 실망해서 등을 돌렸거든요. TV에서 교육 관련 뉴스가 나올 때마다 남편 이야기가 예시로 나왔어요. 교육자 윤리 실종의 대표 사례로요. 남편의 정신적 타격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었어요. 반면 저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위자료와 재산 분할로 받은 돈으로 작은 도서관을 열었거든요. 젊었을 때 꿈이었어요.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일이요. 동네 아이들이 저를 찾아와서 책을 읽어달라고 했어요. 할머니 이 책 읽어주세요. 그때 느꼈죠. 이게 진짜 할머니의 역할이구나. 남편과 지은이 저를 무시하며 부른 할머니가 아니라 진정으로 존경받는 할머니 말이에요. 7월에는 교육자 윤리 지키기 시민 모임을 만들었어요. 복수 과정에서 만난 분들과 함께였죠. 순희 선생님 같은 분이 있어서 교육계가 정화될 수 있었어요. 다른 불륜남들도 이제 정신 차릴 거예요. 실제로 그런 효과가 있었어요. 다른 학교에서도 비슷한 문제들이 자정되기 시작했거든요. 남편 사건이 워낙 충격적이어서 모든 교육자들이 경각심을 갖게 됐죠. 저렇게 되고 싶지 않다면 조심해야 한다. 8월 어느 날 우연히 지은을 봤어요. 새로운 남자와 함께 레스토랑에서 나오는 모습이었죠. 지은은 여전히 예뻤어요. 하지만 뭔가 달라 보였어요. 예전의 당당함이 사라졌달까요? 아마 교사 자격을 잃고 사회적으로 매장당한 충격이 컸을 거예요. 새로운 남자를 만났어도 과거는 지울 수 없으니까요. 인터넷에 검색하면 여전히 그때 기사들이 나올 테고 평생 따라다닐 거예요. 9월에는 남편의 형사 재판이 있었어요. 횡령과 직권남용 혐의였죠. 재판장에서 만난 남편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 있었어요. 머리는 하얗게 새고 등은 굽었고 눈빛도 흐려져 있었죠. 판사가 물었어요. 피고인은 42년간 교직에 몸담으면서 왜 이런 일을 저질렀습니까? 남편이 대답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잘 들리지도 않았어요. 결국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어요. 나이를 고려한 온정적 판결이었죠. 하지만 사회적 처벌은 더 가혹했어요. 평생 불륜 교장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 하니까요. 10월쯤 되니까 제 새로운 일상이 안정됐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도서관 문을 열고 아이들과 책을 읽고 저녁에는 시민 모임 활동을 하는 거죠. 35년간 남편 뒷바라지만 하며 살았던 제가 이제는 온전히 제 삶을 살고 있었어요. 친구들도 놀라워했어요. 순이야 완전히 달라졌네. 이렇게 당당한 모습 처음 봐. 맞아요. 저도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어요. 누구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 설 수 있다는 자신감이요. 11월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어요. 남편에게서였죠. 여보, 나야. 목소리가 많이 늙어 있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요? 내가 잘못했어. 35년 동안 당신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고 계셨으면서 왜 그랬어요? 남편이 한참 말이 없었어요.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무슨 말씀이세요? 이혼은 취소할 수 없을까? 순간 웃음이 나왔어요. 지금 와서 그런 말을 하다니요. 안 돼요. 이미 끝난 일이에요. 제발. 35년 전 결혼할 때의 당신은 어디 갔나요? 이제 와서 찾지 마세요. 전화를 끊었어요. 더 이상 들을 이유가 없었거든요. 12월이 되면서 1년을 돌아봤어요. 정말 많은 일이 있었죠. 작년 이맘때만 해도 저는 그냥 평범한 교장 부인이었어요. 남편 뒷바라지만 하며 조용히 사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스스로의 힘으로 서는 법을 배웠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저를 무시했던 사람들에게 정확한 대가를 치르게 했다는 거예요. 할머니가 뭘 할 수 있겠어? 이제 그들도 알겠죠. 할머니가 뭘 할 수 있는지 말이에요. 올해 들어서는 더욱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어요. 1월에는 교육부에서 초청 강연을 했어요. 교육자 윤리와 사회적 책임이라는 주제로요. 강연장에는 전국의 교장, 교감 선생님들이 와 있었어요. 모두 진지한 표정으로 제 이야기를 들었죠. 교육자는 단순히 지식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인격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 사람이에요.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그 박수 소리를 들으면서 생각했어요. 35년간 남편 뒤에서 보좌하며 살았지만 이제는 제가 앞에 서는구나. 2월에는 여성단체에서 상을 받았어요. 올해의 당당한 여성상이었죠. 강순희님은 35년간의 참음을 딛고 일어나 정의를 실현했습니다. 모든 여성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어요. 시상식에서 소감을 말할 때 목이 메었어요. 저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 그게 그렇게 용감한 일일까요? 하지만 알고 있었어요. 많은 여성들이 저처럼 참고만 사는 게 현실이라는 걸요. 그래서 더욱 의미 있는 상이었어요. 3월에는 책을 출간했어요. 할머니가 뭘 할 수 있겠어? 에서 63세 아내의 완벽한 복숙이라는 제목이었죠. 출판사에서 먼저 제안해 왔어요. 선생님 이야기를 책으로 내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처음엔 망설였어요. 개인적인 이야기를 공개하는 게 부담스러웠거든요. 하지만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싶어서 동의했어요. 책이 나오자 반응이 뜨거웠어요.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죠. 서점에서 사인회를 했는데 줄이 끝없이 이어졌어요. 대부분 저와 비슷한 연령대의 여성분들이었어요. 선생님 덕분에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이제 참지 않으려고요. 정말 대단하세요.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 뿌듯했어요. 제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4월에는 남편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동네 슈퍼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더라고요. 65세의 슈퍼 아르바이트라니. 한때 교장이었던 사람이 말이에요. 듣고 보니 고시원비도 밀렸다고 하더라고요.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안 되니까 일을 시작한 거죠. 불쌍하다는 생각도 잠깐 들었어요. 하지만 금방 지나갔죠. 자업자득이니까요. 5월에는 지은에 대한 소식도 들었어요. 결혼했다더라고요. 새로 만난 남자와요. 하지만 과거를 숨기고 결혼한 거였어요. 남편이 지은의 과거를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언젠가는 들킬 텐데 그때가 더 문제겠죠. 거짓말로 시작한 결혼이 오래갈 리 없으니까요. 6월에는 도서관을 확장했어요. 아이들이 너무 많이 와서 자리가 부족했거든요. 옆 건물까지 임대해서 순이 할머니 도서관으로 만들었어요. 아이들이 지어준 이름이었죠. 순이 할머니가 읽어주는 책이 제일 재미있어요. 할머니는 목소리가 따뜻해요.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행복했어요. 이게 진짜 할머니구나 싶었죠. 7월에는 전국 강연 투어를 시작했어요. 당당한 인생 늦어도 괜찮다는 주제로요.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전국을 돌아다녔어요. 어디를 가도 많은 분들이 와서 이야기를 들어주셨죠. 60대에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셔서 감사해요. 저도 이제 제 인생을 살아보려고요. 그런 반응들이 정말 기뻤어요. 8월에는 TV 프로그램에도 출연했어요. 화제의 인물이라는 프로그램이었죠. 진행자가 물었어요. 복수를 계획하실 때 힘들지 않으셨나요? 처음엔 힘들었어요. 하지만 정의로운 일이라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후회는 없으신가요? 전혀요. 오히려 더 일찍 했어야 했다고 생각해요. 앞으로의 계획은요? 계속 아이들과 함께 하면서 여성들에게 용기를 주는 일을 하고 싶어요. 방송이 나간 후 더 많은 분들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상담을 요청하는 분들도 많았고요. 9월에는 순이재단을 설립했어요. 불륜 피해 여성들을 돕는 재단이었죠. 법률 상담, 심리 상담, 경제적 지원까지 종합적으로 도와드리는 거예요. 혼자서는 어렵지만 함께하면 할 수 있어요. 그게 재단의 모토였죠. 10월에는 또 다른 책을 준비하고 있어요. 60대 여성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제목으로요.
제 경험뿐만 아니라 비슷한 상황을 극복한 다른 분들의 이야기도 담을 예정이에요. 11월 현재 제 일상은 정말 바빠요. 아침에는 도서관, 오후에는 상담, 저녁에는 강연이나 모임. 하지만 35년간 남편 뒷바라지만 할 때보다 훨씬 행복해요. 제 의지로 하는 일들이니까요. 무엇보다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게 뿌듯해요. 저도 순희 선생님처럼 당당하게 살고 싶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보람을 느끼죠. 이제 마무리를 해볼까요? 처음에 말씀드렸죠. 할머니가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했던 그 말을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우습다는 생각이 들어요. 할머니가 뭘 할 수 있냐고요? 할머니는 35년간 쌓아온 경험과 지혜가 있어요. 인맥도 있고 판단력도 있죠.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는 끈기가 있어요. 그걸 우습게 본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됐는지 보셨잖아요. 남편은 지금도 고시원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가끔 슈퍼에서 일하며 근근히 살아가고 있죠. 42년간 쌓아온 모든 것을 잃고 말이에요. 지은은 거짓말로 결혼했지만 언젠가는 들킬 거예요. 그때 또 다른 고통이 시작되겠죠. 하지만 저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고 있어요. 더 당당하고 더 의미 있는 삶을요. 35년간 참고 살았지만 결국 이긴 건 저였어요. 정확히 말하면 정의가 이긴 거죠. 혹시 지금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말씀드리고 싶어요. 참기만 하지 마세요. 당신도 충분히 강한 사람이에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60대든 70대든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가능하거든요. 다만 기억하세요. 복수는 감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계획하고 정의롭게 해야 해요. 그리고 복수가 끝나면 더 중요한 게 시작돼요. 새로운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문제죠. 저는 아이들과 함께 하면서 다른 여성들에게 용기를 주는 일을 선택했어요. 그게 제가 찾은 진짜 행복이었거든요. 마지막으로 남편과 지은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할머니가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물어봤죠. 이제 답을 알겠나요? 할머니는 당신들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걸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당신들이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되찾을 수 있었어요. 35년간 참고 살았지만 결국 웃은 건 저였어요. 그게 정의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려요. 여러분도 각자의 자리에서 당당하고 행복한 삶을 사시길 바라요.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안녕히 계세요.